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만 TV의 골드만 김스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아르이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르이브는 뭐라고 그랬죠? 분산형 클라우드 연구 저장소. 이것을 이제 아르이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아르이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아리브를 만든 두 친구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샘 윌리엄스라고 하는 친구고, 오른쪽은 이제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아리브 네트워크의 개별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 두 사람이 아리브에 대해서 왜 아리브를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 때 왜 만들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히 저장될 수는 없을까? 왜 데이터가 중간에 손실되고 웹사이트가 손실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많은 데이터들이 손실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 영구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의 손실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링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링크가 없어져서 오래된 사이트를 이제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디스크 공간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디스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중간에 이제 삭제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의 히스토리, 즉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뉴스나 정보 이런 것들의 3분의 1은 게시된 지 2년이면 거의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런 데서 착안을 한 겁니다.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데에서 아르이브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아르이브를 좀 더 살펴보죠. 아르이브는 좀 데이터 저장 방식이라든가 기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일 코인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IPFS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데 이 데이터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채굴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르이브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영구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할 때, 에, 에, 이 유저들은 AR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앱이나 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보통 이제 1기가바이트당 5달러에서 한 8달러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대신 한 번만 지불한다고 그랬죠. RW는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할 때 데이터 공간을 사는 데 있어서 영부이 삽니다. 그 영부이가 200년에서 3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에서 300년 동안 영구히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게 1기가바이트당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된다. 그건 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R드라이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은 이제 채굴자 마이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채굴자들이 이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들이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 세계의 다른 채굴자들에게 이제 복제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복제된 데이터들이 이제 이 아리브 전체 네트워크에 이제 올려져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만약에 이 데이터 R드라이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 안에 블록체인, R웨이브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퍼머 웹이라는 별도의 웹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 넣으면 그 데이터와 연결된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URL처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넣게 되면 사진과 동영상이 전부 다 URL처럼 이 안에서
아웨이브 안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상호 연결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제가 찾아보면 그 데이터와 연결된 데이터들이 전부 다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웨이브 안에서 개인적인 블로그 또는 카페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돈을 내고 저장소를 산 사람은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언제든지 그 데이터들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밴드 아시죠?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나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많이 넣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굴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디스크 공간, 즉 스토리지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굴자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저장받을 때 받는 이제 수수료, 그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되고 또 여기에서 복제하고 저장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받게 되는 채굴 과정,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채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이제 디스크 처리 속도 또는 처리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스크를 얼마나 빨리 많은 양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된 데이터의 양을 얼마나 내가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채굴의 배상을 받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성능, 특히 이제 CPU를 얘기하는데 CPU의 성능이 얼마나 이제 최적화되어 있느냐. 채굴은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R 드라이브죠. 이 R 드라이브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 안에서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언제나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퍼머 웹이라고 하는 영구적인 웹이 이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데이터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죠. 자, ROEV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나 한번 살펴보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ROEV의 특징은 이제 개인적인 영역도 있고 또는 기업이라든가 정부, 기관, 단체들, 비즈니스 영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파일코인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 다용량 기업들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ROEV는 언제든지 개인도 일부 조금의 그 스토리지 공간을 구매를 해서 본인이 영구적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 같은 거죠. 뭐 음악이라든가 가족의 어떤 사진들, 문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아트와 같은 이제 NFT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오래된 영화라든가 또는 이제 공개 도메인 책 같은 거. 그리고 이건 이제 단연간에 보관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뭐 세금 서류나 유언장, 뭐 가족의 족보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의 역사를 저장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내 가족, 내 식구들이 내 후손들이 어,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이 여기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을 구매를 해서 한 번만 돈을 냅니다. 이것은 돈을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처음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한 번만 돈을 내기 때문에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마 10대, 15대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족보가 있어서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몇 대 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이런 걸로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 영역은 이제, 어,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법률 문서들, 그죠? 뭐 대법원이라든가 각종 기록들, 그 다음에 판결문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토지 소유권 또는, 어, 다양한 이제 기록들, 정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 기록원이 있듯이 그런 정보 기록원이 아, 영구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저장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뭐 건축 도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학술 논문이라든가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 신문이나 블로그 기사 이런 것들이 다 이 R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언제든지 이 안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서 열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운영되는 웹을 우리는 펌웨어 웹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AR 드라이브에서 이제 저장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기업들이 저장하는 것도 있죠. 그 중에서 현재는 이제 오픈C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C에서 이제 많이 저장되는 NFT, 오픈C에서 이제 NFT 민트도 되죠. NFT를 발행하고 그것을 이 안에서 옥션, 경매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픈C하고 이것이 이제 자동으로 브릿지에서 연결해서 아마 앞으로는 오픈C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Rweave에 이제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픈C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ERC20 그죠? 이더리움 기반하고 솔라나 기반에서 NFT를 지금 민트도 하고 발행도 하고 이걸 저장하고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Rweave는 솔라나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NFT나 거래 내역들, 그리고 이제 폴리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는 Rweave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자, 1달러의 데이터를 얼마나 R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을까 한번 보죠. 1달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사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3장 정도가 저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4개의 파일들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36곡 정도가 1달러의 R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Rweave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데이터가 영구히 저장되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기록들, 각종 사진들이 개인들이 이제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R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 이제 2월 22일 날에는 전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진들이 270만 개 정도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월 1일 날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벌써 이제 988만 6천 개 정도의 파일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휴대폰을 찍어서 R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Rweave 네트워크에 이만한 포토 파일들이, 사진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저장되고 있고요. 오늘 3월 4일 현재 1237만 8천 개의 파일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기록들이 R 드라이브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Rweave 데이터 저장량을 한번 보죠. Rweave에 얼마나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있는지. Rweave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0년 5월에 상장이 됐고 그 실제는 이제 2018년부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운영이 됐습니다. 2021년 이제 9월 6일 날 자료를 보면은 이때만 해도 이제 11.1 테라바이트 정도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022년 2월 6일 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데이터가 이제 46 테라바이트 정도가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4일 날 보니까 이때 이제 50.4 테라바이트가 데이터가 저장됐고요. 사실은 요때가 이제 2021년 9월쯤 정도가 되는데 요때 이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제 솔라나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솔라나의 데이터를 R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한다라고 서로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끼리 브릿지가 됐어요. 그래서 솔라나에서 이제 거래되는 내역들이 여기에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근 거를 한번 볼까요? 네, 요 Rweave 네트워크의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자, 1월 달부터 해서 쭉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3월 3일 날 어제죠. 3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2.1 테라바이트가 저장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적게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기 시작했죠.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점점 좀 늘어서 요때 이제 조금 더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때가 이제 2020년 12월 정도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증가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2021년 3월.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데이터량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솔라나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 이후부터 이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9월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의 저장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RWAV의 핵심적인 장점을 보죠. 여러분들 앞에서 쭉 보셨지만 RWAV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큰 건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1GB당 5에서 8달러, 물론 뭐 가격의 변동은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아, 5에서 8달러 정도면 이것이 이제 매월 돈을 내게 되면 비쌀 수가 있는데 아, 영구적으로 딱 한 번만 낸다는 것이죠. 그죠? 선불 요금으로 스토리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어, 데이터 비용을 한 번만 낸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비용이 매우 스토리지 사용하는 이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한 번만 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R드라이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블로그처럼 그 사이트에서 펌웨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은 이제 당연히 웹사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개인 뭐 비영리 단체라든가 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서버를 갖기 어려운 회사들, 지금까지 이런 회사들은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구글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데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매를 매월 이제 돈 내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것을 한 번만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전부 넣게 되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이제 갖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호스팅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웹사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펌웨어 웹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호스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이용했던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드라이브를 앞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뭐 회사들 이런 데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Rweave 중에서 R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Rweave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AR 드라이브, 즉 IR 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머 웹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제 웹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저와 같이 공부해 보면 이 Rweave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Rweave 코리아 커뮤니티를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링크를 좀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도 이것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